안녕하세요. 치즈 만드는 치즈메이커 케이라입니다. 오늘의 치즈도 프랑스에서 왔어요. 아이보리빛 페이스트에 뚜렷한 검은 선이 호기심을 자아내는 이 치즈 뭘까요? 바로 모르비에입니다. 모르비에. 오늘은 외관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먼저 포장지를 뜯고 외관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즈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있는데 여기에 카우라고 되어 있고 로밀크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의 치즈 모르비에는 소젖으로 만들고 이 치즈는 로밀크로 만들어진 치즈입니다. 아, 이렇게 생겼구만. 짜자잔. 이야, 아름답네요. 네, 오늘의 치즈 모르비에 함께 모르비에에 담긴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이 모르비에는 프랑che-comté 만들어져 왔던 치즈예요. 이 모르비에라는 이름도 프랑che-comté 있는 작은 마을 모르비에를 따라 지어진 이름이에요. 이 모르비에도 PDO로 보호되는 치즈인데요. PDO로 보호되는 모르비에 PDO가 되기 위해서는요, 프랑스 1. Daons, Jura, Saône-et-Loire. 지역에서 로우밀크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포장지에 로우밀크라고 써져 있었죠. 제가 이렇게 이 치즈와 이 정도 거리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약간 쎄한 제 냄새가 계속 나고 있어요. 오, 신기합니다. 이 PDO급의 모르비에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원유를 생산하는 소의 품종도 정해져 있어요. 바로 몽벨리아드와 프렌치 시멍달르인데요. 이 몽벨리아드와 프렌치 시멍달르 소에서 착유한 로우밀크로 이 모르비에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부터 지금 소의 품종까지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치즈와 약간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뭐였죠? 네, 넓은 쥐어 산맥을 뛰놀던 행복한 소젖으로 만든 꽁떼 치즈도 앙-듀-쥐아에서 생산되어 왔죠. 또 소의 품종, 꽁떼를 만들기 위해 원유를 착유하는 그 소의 품종은 그 친구도 몽벨리아드와 프렌치 시멍달르였어요. 네, 꽁떼와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왜 꽁떼 얘기가 모르비에를 얘기할 때 나온 거지? 하실 텐데, 이 모르비에는요, 전통적으로 겨울에만 만들어졌었어요. 여름에는 원유를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왜? 이 신선한 풀을 먹은 소에서 착유한 이 원유들은 대부분 꽁떼를 만들기 위해 보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 모르비에를 만들 수가 없었고요. 겨울에 생산되는 이런 원유들을 처리하기 위해 모르비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겨울이라고 해도 원유가 풍족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소젖을 착유할 때, 어떤 동물의 젖을 착유할 때는 보통 하루에 2번 정도 착유를 해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그래서 이 모르비에를 만들기 위해 원유를 구해야 하는데 일단 저녁에 원유를 구했어요. 저녁에 착유한 원유로 일단 치즈를 만들어요. 근데 그 양이 풍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저녁에 착유한 이 젖으로, 소젖으로 커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착유를 하겠죠. 그래서 다음날 받아진 원유로 또 커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커드를요, 저녁에 만들어진 커드 위에 다음날 아침에 또 커드를 만들어서 쌓습니다. 이렇게 모르비에는요, 하루에 그리고 딱 한 번의 과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녁젖으로 커드 만들고 다음날 아침에 또 젖받아서 커드 만들고 그래서 합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대에 만든 커드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이 모르비에예요. 그런데 저녁에 커드를 만들고 다음날 아침까지 또 기다리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저녁에 만들어진 커드를, 전날 저녁에 만들어진 커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표면에 젤을 뿌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만든 커드를 그 제가 뿌려진 저녁 커드 위에 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녁에 만든 커드, 그리고 아침에 만든 커드,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모양의 모으비에가, 가운데에 검은 줄이 있는 모으비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모으비에를 책으로, 사진으로만 봤을 때 뭐지? 가운데 이거 곰팡인가?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확실히 얘가 뭔지 알겠죠? 그리고 이미 냄새로도 알 수 있어요. 이 검은 줄의 존재가 뭔지. 계속 그 숟가루 같은, 그 숟가루 냄새 맡을 때 나는 약간 철분 같은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계속 나고 있어요. 이 잿가루도 이 치즈의 일종의 풍미를 주는구나, 벌써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 줄은요, 곰팡이 같은 게 아니라 재예요. 애쉬입니다. 요즘은 워낙 우유 공급이 넘치고 또 치즈 생산이 공장화되고 하다 보니 굳이 저녁 예전, 아침 예전 이렇게 기다릴 필요 없이 한 번에 하루에 다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요즘은 모비를 만들 때 저녁적 따로, 아침적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받은 젖으로 다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모습에 가운데 검은 줄이 존재하는 모으비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요즘의 모으비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먼저 커드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요. 한 덩어리로 커드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커드 반을 자릅니다. 그래서 커드가 이렇게 반으로 잘리고 두 개로 나뉘었죠. 잘린 단면을, 잿가루를 커드의 표면에 묻힙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햄버거처럼 다시 쌓습니다. 그러니까 반 잘린 커드 사이에 잿가루가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커드, 커드, 다시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커드를 프레스합니다. 그렇게 딱 눌러지면은, 그렇게 커드와 젤가 함께 눌러지면은 이런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굳이 이 잿가루로 커드를 보호할 필요는 없지만 모으비에에게 이 잿가루로 만들어진 이 선이란 모으비에의 전통이고 모으비에의 가장 특징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모으비에를 만들 때는 이러한 잿가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은 줄을 페이스트에 만들기 위해 아직도 모으비에를 만들 때는 잿가루, 애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으비에는요, 숙성을 하면서 껍질을 소금물로 씻어내는 washed rind 치즈예요. washed rind 치즈예요. 이 페이스트가 약간 세미소프트거든요.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이러한 페이스트를 겉면 라인드를 소금물로 닦음으로써 단단한 라인드를 만들고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페이스트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금물로 닦았던 라인드이기 때문에 약간의 핑크빛, 약간의 붉은빛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으비에는요, 3달 정도 숙성한다고 합니다. 자료에 제시된 모으비에의 맛은요, 고소한 건초 냄새가 섞인 목초의 아로마가 있으며 순하고 과일 같은 맛이 있으면서도 우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다음 영상에서 우리 함께 모으비에를 먹어보면서 확인해 볼까요?